바꿀 수가 없어요. 계속 같이 이렇게 지내면 나도 이상해져, 나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이 사람들의 태도의 특징이고요. 끊임없이 타인의 의도를 의심해요. 너무나 지옥 같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여기가 이제 병리적으로 보면 반사회성 인격 장애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어떤 성격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깊은 병리가 있는가,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휘둘려요. 이렇게 어떤 성격이 힘든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심각한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집적인 사람들. 여러분 편집적 성격 장애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의도를 의심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심코 이렇게 이거 먹어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왜 그걸 나에게 먹으라고 한 거냐 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증명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분 옆에서 오래 있다가 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항상 이 편집적인 사람들 옆에는 그 갈등과 분란이 있어요. 계속 같이 이렇게 지내면 나도 이상해져, 나도. 그런 분들 피하시는 게 좋고, 자기애성, 여러분 요즘 굉장히 많이 자기애성인 사람들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이 사람들의 태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리고 이제 뭐 경계선 인격 장애라고 굉장히 폭발적인 성격들이 있거든요. 연애할 때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연애하면 여러분은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격정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나 지옥 같은 그런 사랑, 막 들볶이는 사랑, 그런 걸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반사회성. 여러분 요즘 많이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여기가 이제 병리적으로 보면 그 반사회성 인격 장애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힘든 인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휘둘려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휘둘리면서 에너지와 이 정서적인 소진을 엄청 하게 되고 상처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런 부분이 함정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처도 하고, 이제 좀 이런 분들이 심하면 빨리 떨어져 좀 나오고, 그래야지 고통을 덜 받겠죠. 지금 이 시대가 자기애성, 나르시시스틱한 시대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추구하고 발달 속에서 우리나라가 외친 게 뭐냐면은 이 성과였어요. 성과와 성공.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개예요. 거의 대부분. 뭐냐면 성적. 그런데 나르시시스틱한 성격, 이 성격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실은 자기 속에 자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엄청 잘난 체 하거든요. 그런데 속에는 진짜 자기에 대한 확신이 비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내 속이 허전해. 비어있어.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냐면은 가리게 돼 있어요. 예쁜 옷을 입죠. 좋은 핸드백도 사보죠. 왜냐하면은 내 존재에 대한 가치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갖다가 거는 거거든요. 학력만 있으면 내가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 좋은 회사에 가서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근데 이제 그 나를 가리고 내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외적인 도구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 자식이에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자식이 나예요. 나와 자식이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자식의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 자존감도 올라가요. 자식의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내 자존감도 떨어져요. 그리고 학교 가면 서열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 엄마가 거의 뭐 회장님이고 그 밑에 못하는 애 엄마는 막 기죽어서 다녀요. 이걸 우리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병이에요, 병. 우울증 비율을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대 이하예요. 그리고 OECD에서 가장 불행감이 많은 아이들이 대한민국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얘들이 왜 불행해요? 그 소열 때문에 불행하죠. 공부해라. 문제는 뭐냐면 공부 잘하는 게 더 중요해.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해. 이거예요. 얘들 공부하라고 해야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얘의 자존감이 깨트려질 만큼 상처 주면서 공부 잘 시키는 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무너질 만큼 강요하면 안 돼요. 그 두 가지가 무너질 만큼 얘한테 공부를 시킨다. 그거는요, 정말 불행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르시스틱 엄마들이 그걸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전교 1등을 했어요. 명문대 합격했어요. 그럼 그 엄마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근데 너 다 엄마 덕인지 알지? 자기가 그 영광을 다 가져가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행복하고 이 아이의 자존감을 상하지 않고 이 아이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는 뭐냐면 보조자예요. 보조자. 그런데 자기애적인 엄마들은 얘의 마음, 얘의 행복, 얘의 존재에 관심이 없어요. 얘의 성공에 관심이 있고 얘가 얼마나 빛나느냐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엄청 이 빛나고 성공한 이 자기애적 부모의 자녀들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자존감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시달려요. 더 잘해야 된다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를 못해요. 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못하냐면 일상의 자잘한 행동에 집중을 못해요. 예를 들면 공부 잘하고 성공했는데 자기애적 엄마 밑에 자랐어요. 그러면은 내가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자잘한 이런 일상을 해야 되잖아요. 절대 그게 하기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인간의 삶과 모든 시간에 의미가 없어요. 뭐에 의미가 있어요? 대단하고 성공적이고 특별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저 그래서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인데요. 실은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그 의미와 가치를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일상의 히어앤나우의 삶을 감각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그런 자기애적인 엄마 밑에 자란 애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요. 살림을 잘 못해요. 규칙적으로 뭘 해야 되는 일을 잘 못해요. 그 막 굉장히 그 음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천하고 찌질한 일로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그걸 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음식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모든 순간이. 그런데 자기애적인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맛보고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이렇게 즐기고 느끼는 그 기능이 너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기준과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외부에 있어요. 외부. 그러니까 이거죠.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멋지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냐. 여기에 모든 에너지가 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렇게 상담했던 내담자 한 분이 너무 마음에 그리고 비교의식으로 가득 차 있죠. 이 사람은 너무 사람들을 만나기가 이제 힘들대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이제 너무 열등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고 나면 또 괴로운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난 이 꼴이 뭐야? 그럼 좀 부족한 사람 만나면 괜찮겠네요? 그러면 또 괴롭다는 거예요. 뭐가 괴로워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찌질한 인간들을 만나고 살지? 그래서 또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줄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줄 속에 나도 들어가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앞이야 뒤야.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한 줄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줄이 있어요. 인간 속에는 서로 다른 가치들이 너무나 많아. 나는 규칙적인 삶을 살아. 근데 이 사람은 규칙이 없어.
아휴, 저렇게 규칙도 없이 인간이 사네? 이게 아니에요. 규칙 없이 사는 인간들 보세요. 얼마나 여유로운지.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것도 많아요. 공부를 잘했어. 공부 잘한 사람들에게 배울 것도 많죠. 근데 공부 안 하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하고 노는 걸 좋아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그 잣대가 있고 자기의 가치가 있고 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것을 발견하고 사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근데 이 자객적인 사람은 오직 한 줄. 얼마나 성공했냐. 그러면서 자기를 고문하고 살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있는 것 자체를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자기에게 에너지를 조금 드려야 돼요. 내가 뭘 느끼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부모가 그걸 미러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 대한 반영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뭐를 좋아하는지, 뭐가 나인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인 거죠. 내가 이것을 빠져나와야 된다. 내 부모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더라도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이 빠져나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요. 우리 부모가 그런 부모라면 여러분 상처 너무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 부모들은 자식도요, 성공하고 있는 자식들은요, 막 떠올리고요. 좀 못한 자식들은요, 폄하시키고 엄청 구박하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여러분들은 공부 좀 하세요. 정말 자기애적인 게 뭔지를 공부하고 또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나의 신체와 나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들을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요, 나는 누구예요? 이제 빨리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몸이 나예요. 그리고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감각과 감정이 나고요. 나의 욕구가 나예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수용하는 버릇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어요.